코액티브 코칭 4장 직관. 아마도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 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두 갈래 갈림길을 만났을 때 자신의 방향 감각을 믿고 본능적으로 오른쪽으로 선회를 했던 경험 말입니다. 또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이고 대화도 평상시와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 나에게 뭔가 이야기할 게 있어? 당신은 방금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직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거나 친구에게 즉흥적으로 카드를 보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확신이 없었으나 나중에야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중요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매우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찾아내는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보다 느낌이 더 강한 그들의 본능을 더 신뢰합니다. 이것들이 통상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비경험적 정보를 모으는 사례들이고 직관이 사용되는 사례들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디에 투자할까? 어떤 일이 나에게 더 적합할까? 왜 그 고객이 우리와의 대화에 나오지 않았을까? 직관은 이런 의문에 적절한 반응을 제공해 줍니다. 직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은 코칭에서 지극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깊이 있게 그리고 능숙하게 듣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관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관을 경험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때론 어렵습니다. 바로 이 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직관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직관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결과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직관을 통해서 도출한 결론이 객관적인 증거와 정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직관에 의지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의 직관이 대부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직관을 신뢰합니다. 직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직관을 일종의 추측이나 어쩌면 운이 좋았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그냥 직관을 이해하지도 신뢰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측정할 수 있고 기록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들, 이것들이 그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어떤 과학적 연구 모델이나 방법론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그들이 직관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직관이 풍부한 사람들도 직관을 활용하거나 그것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직관의 능력이 퇴화합니다.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직관은 코칭에서 강력한 자산인데도 말입니다. 알려진 세계와 미지의 세계. 우리 대부분은 알려진 세계를 우리의 손이 미치는 영역 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즉, 알려진 세계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확인하고 동일한 결과의 데이터를 제시할 때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직관이란 비록 직관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볼 수 있지만 직관 그 자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에 부는 바람처럼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관을 6번째 감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직관은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감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오늘 비가 오겠는데?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나요?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로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검은 먹구름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 내내 벽에 걸려있는 기압기의 눈금이 빠르게 떨어졌거든요. 내 몸의 관절이 비가 온다고 하네요. 그냥 알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몸의 관절의 느낌으로 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로도 알 수 있지만 그냥 아는 것도 있습니다. 앞에 열거한 답변을 보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지? 또는 어떤 것을 믿어야 해? 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관찰한 것을 신뢰할 때 비로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만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관을 신뢰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심지어 그들은 직관의 신뢰도를 0%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대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전통적인 인식 방법인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직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보다 깊고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관이 올바를까? 직관을 사물인식의 한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인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직관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법은 직관이 옳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감각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에 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번 주에 몇 번째 날이지? 내일은 며칠이지? 내일은 어떤 계절에 속하지? 이 특정한 해의 특정한 계절의 날씨는 어떨까? 이 특정한 해, 당신의 인생의 계절에 당신이 갖고 있는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요? 각 질문의 답이 각각 다른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하나는 기억, 다른 것은 논리적 사고, 그리고 직관이라는 장소에도 있을 것입니다. 직관이 우리가 익숙하게 드나들던 장소가 아니고 단순히 기억처럼 우리에게 답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에서 우리는 그냥 작은 자극을 받게 되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직관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석을 먼저 합니다. 그것은 직관적인 자극을 해석하는 것이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직관적 충동 그 자체는 옳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습니다. 다음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고객이 지난주에 실천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잇따라 성공한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기로 약속한 것을 모두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직관적으로 그녀가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완벽한 성취를 이루었다는 증거가 압도적임에도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직관에 따르면 당신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있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인가요? 즉, 당신의 직관이 무엇인가를 당신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객이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다고 해석을 한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의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이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었다면 당신은 고객이 감춘 이야기를 말하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므로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감춘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잘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고객의 성공을 축하해주면 됩니다. 직관과 코칭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직관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고 땡그랑 소리를 낼 때조차 고객으로 하여금 코치에게 말한 것을 실행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학습의 깊이를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직관은 코칭 대화 중 예기치 못한 형태로 자주 나타납니다. 때로 그것은 예감입니다. 또는 시각적 이미지나 설명할 수 없는 감정 혹은 에너지의 변화 형태로 나타납니다. 코칭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직관의 마음을 열고 직관을 신뢰하고 알아차리되 그것의 해석에는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직관은 고객으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고 보다 깊은 학습을 하도록 할 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관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와는 정말로 관련이 없습니다. 대화의 예 A. 고객이 뭔가를 간과한 경우 고객 이젠 더 이상 제게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지쳤고요. 계속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똑같은 오래된 이력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얼굴이나 이름이 바뀌더라도 모두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치 아, 그래요? 그런데 제 직관에 따르면 간과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당신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길을 오랫동안 다녀서 이제는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길은 좋은 이미지입니다. 좀 더 작업을 해볼까요? 이 길을 따라 계속되는 담장이 있고 그 담장에 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문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가지 않은 길인데요. 그리고 그 길은 어디로 이어지나요? 만약 그곳에 무엇인가를 만든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코네티컷에 있는 제 할아버지의 집을 연상시켜요. 할아버지는 제 가족들 중 유일하게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저는 할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사람들 중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분의 독립성을 정말로 존경했거든요. 그럼 그 문은 당신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그 문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죠. 제가 안전한 삶을 원했기 때문에 언젠가 그 문을 지나치곤 했죠. 저는 지금이 저 자신의 진정한 안전한 삶을 제 스스로 창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심각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고객의 고객의 관심사를 따를 경우 고객, 회사 직원 3분기 말까지 작년 대비 2배의 결과를 만들어야 해요. 정말로 2배를 넘기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코치, 회사 내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제가 마라톤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직관이죠. 언제인가 저에게 마라톤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이렇게 바쁜 일을 하기 전에요. 마치 그 일을 장거리 경주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거야 쉽죠. 장거리 마라톤 훈련 계획을 세울 때처럼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스케줄을 짜야죠.